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4월 29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상한가, 하한가를 간 종목 재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재료 분석이 필수인 이유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 필수이고요.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영상 톱니바퀴 모양의 재생 속도를 0.7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상승했던 종목 키워드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재건 참여 소식에 건설기계 관련주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폴란드랑 불가리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 소식에 천연가스 관련주랑 국제유가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에서도 실외 마스크 해제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화장품 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구공항 조기 건설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콩 그 가격이 역대 최고치 가격을 찍어가지고 시간 외에서 사료 테마 종목들이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재건, 이 건설기계 관련돼서는 어제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위해서 정부랑 기업이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 의사를 밝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주로는 이제 데모랑 현대 에버다임, 수산중공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삭기에 부착하는 유압 브레이커 그리고 퀵 커플러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건설 기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면은 데모입니다. 데모는 어제 목요일 날에 상한가를 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 이연상을 간 그런 모습입니다. 얘가 이제 어제 차트를 봤을 때 주봉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서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 초반에는 이제 갭 상승을 좀 했다가 계속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횡보를,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이제 거의 무조건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4등분선을 설정해가지고 저는 매매를 주로 할 건데, 가운데서 사고 나중에 떨어지면 여기까지 사고 할 겁니다. 아무튼 저한테는 거의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를 계속 관심 종목에다 설정을 좀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데모를 관심 종목에 좀 표시를 하고, 현대 에버다임은 이제 2등주인데 그냥 데모가 있으니까 굳이 2등주를 매매해야 되나 싶긴 합니다. 전 안 할 것 같고요. 수성중공업도 뭐 크게 일단 차트를 만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드는 자리는 좋은데 주봉으로 봐서도 되게 깔끔하다라는 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상승하고 이제 뭔가 이런 이 저점 구간에서 박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이슈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을 때 부동산 이슈랑 엮여가지고 이 건설 쪽으로도 충분히 수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계속 보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데모가 확실하게 눈에 띄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나중에 떨어질 때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러시아, 폴란드 랑 불가리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소식에 천연가스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 국제유가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제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대신에 좀 대장주가 바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원래 그동안에 이제 전 과정에서 봤을 때 대장은 이 종목이었습니다. GSE가 대장의 모습이었고요. 이때부터 대장으로서 크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 나와줬었고, 천연가스 쪽에서는 이때를 이제 2월 말 정도, 2월 25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때 대장주는 이제 GSE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성에너지가 2등주였던 모습이었습니다. 2등주였던 모습에서 최근의 파동, 지금 상승을 했던 게 이제 4월 말쯤에 대성에너지나 GSE가 상승을 할 때에는 모습을 잠깐 봤을 때 이 단기적인 파동으로 봤을 때는 대성에너지가 이 등락률 자체가 좀 크게 나왔고, 그 최근에는 대장의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GSE가 오히려 등락률로만 봤을 때는 2등주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이 두 가지 종목의 특징이 이 앞에서부터 이런 바닥권 대비해서 이제 많이 올라온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4등분선을 그었을 때 제가 매수를 하는 타점이 이런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여기서 2차 매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1차 매수만 되고서 2차 매수는 안 되었죠. 그럼 2차 매수가 안 되고 1차 매수만 되는 상태라고 하면은 매도가는 제가 여기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칸, 그러니까 이 한 칸 반이라고 이게 50%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결국에는 매도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대성에너지를 봤을 때 대성에너지도 이 구간을 이제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표시를 한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1차 매수가 되고 여기서 2차 매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 경우에는 2차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매도가를 여기서 이 두 번째 2차 매수 가격에서 한 칸 반에 이제 매도를 걸기로 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 종목 대성에너지도 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가는 종목들이 존재를 하고 하지만 일단은 이런 낮은 구간에서 최근에 등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높은 구간이다라고 이제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세력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그동안의 대장이었던 종목과 부대장이었던 종목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이제 새로운 관련주인 SH 에너지화학이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이 대장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 테마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런 이 테마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테마주에서도 대장이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에 이제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일단 SH 에너지 화학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차트 자체도 일단 이 일봉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 구간을 최근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가지고 좀 보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매를 할 때 결국에는 대장주를 찾는 게 우선인데, 이게 GSA나 대성에너지가 이 앞에서는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이 계속 대장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재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테마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대장이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SH 에너지 화학 종목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공급, 국제유가 관련주도 바로 보겠습니다.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훈구석유, 대성산업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일단 사실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천연가스랑 국제유가, 그러니까 원유 관련된 종목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딱 봐도 천연가스 쪽으로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시세 자체가 상승을 크게 했지만 이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하락을 많이 한 상태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는 자리였고, 뭐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원유 대장주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석유가 오늘 또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원유 관련된 종목은 사실 이거를 테마로 또 이거를 종목 말고 테마를 대장, 부대장 테마로 나눈다고 치면은 천연가스 테마가 대장 테마고, 그 다음에 원유 관련된 테마가 부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만약 또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천연가스 쪽으로 지금은 보는 게 옳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천연가스 쪽에 시세가 더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이게 천연가스 선물 그 차트인데, 일봉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3월 초부터 해서 다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런 우상향의 모습이 나오는 차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WTI 이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3월 초에 이제 급상승을 해가지고 $130까지 상승을 했지만 그 후에는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거쳐가는 이 추세가 없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천연가스 이 선물만 보더라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선물 쪽에 더 사람들의 신경이 쓰일 거고, 자연스럽게 이 테마도 이 천연가스 테마가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인수위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소식에 화장품 테마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오가닉틱 코스메틱 이 상승을 하고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가 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왼쪽이 이제 주봉이고 오른쪽이 일봉으로 봤을 때 차트가 그 화장품 테마가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 오가니티 코스메틱이나 한국 화장품은 그래도 조금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좀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토니모리 같은 경우 좀 이제 계속 역배열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토니모리는 좀 바닥권에서 좀 급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이 토니모리 같은 종목은 급하게 이제 이 바닥권 대비해서 이게 2,965원에서 7,000원까지 100%가 한 3달 만에 이제 100%를 도달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제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을 건데, 아모레퍼시픽을 보면서 그래도 이 화장품 관련된 테마가 이제는 이 고점에서 많이 빠진 상태였다가 최근에 주봉에서 이런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화장품 테마를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이 제가 다른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다 찾아본 게 아니어서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 화장품 쪽으로 관심은 가지고 계시되 한 번에 이런 저항 구간들이 많았던, 그러니까 그동안에 역배열이었던 종목은 한 번에 돌파를 하기가 힘듭니다. 뭐냐면은 오늘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갔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상한가를 이렇게 바로 또 가면서 이런 저항을 뚫는 모습은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토니모리 같은 종목을 봤을 때 좀 시가총액이 1,600억 그렇게 생각보다 가벼운 편이긴 하니까 상승을 바닥권에서 좀 많이 한 상태인데, 저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이 화장품 섹터의 종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봐가지고 거기서 최근에 이제 등락률이 가장 강했던 종목을 좀 우선시 보긴 할 것 같습니다. 그 종목에 일단 만약 예를 들어서
토니모리라는 종목이 이 화장품 섹터의 대장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치고 가정해서 얘기를 하면은, 일단 토니모리가 이 거의 3,000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3,000원에서 7,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거의 100%가 넘는 이런 상승을 이루었는데, 근데 이때 이제 이 종목의 차트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을 그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을 그었냐면은, 주봉에서 그동안에 여기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하락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지를 받았던 구간, 튀어오르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한번 이제 지지를 받아서 상승을 했던 구간인데, 근데 이런 구간이 결국에는 깨지게 되고 상승을 했을 때, 이 상승을 하는 이 구간은 결국에는 저항대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한 7-80% 정도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20% 30% 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존재는 하겠죠. 근데 일단 확률적으로는 떨어지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 같은 섹터에 등락률이 컸던 종목 중에서 이 등락률 큰 종목의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서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 저항권에 와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 저항권에 와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항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를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런 구간에서 그냥 좀 떨어질 때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항대. 그럼 자연스럽게 이 토니모리를 가지고 화장품 섹터의 움직임을 조금 더 예측을 해본다라고 치면은, 이 아모레퍼시픽을 그나마 제가 바닥권에서 이제 주봉상에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쌍바닥을 만든 거 가지고 한 번에 이제 연속적으로 이런 시세가 나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특히 이런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기대하는 모습은 토니모리가 조정이 한번 왔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게 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자리를 그 전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지를 하다가 다시 이제 이런 단기적인 저항대를 넘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그런 가능성이 존재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격적으로 일봉을 잠깐 봤을 때 이 네모 박스권에서 여기를 똑같이 그냥 편하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런 구간 내에 이쪽으로 가격 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잠깐 이야기하면은, 이런 이제 역배열이었던,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빠졌던 섹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산업 섹터가 있을 텐데, 이 섹터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주는데, 이 반등이 나올 때 가장 크게 반등이 나왔던 그 종목을 대장으로 잠깐 확인을 해서, 그 섹터의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종목이 저항권에 와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 주가 위치가 저항권인지 아니면 조금 더 오를 만한 건덕지가 있는 그런 자리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 주가의 위치가 저항이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잠깐 쉬어서 조정이 나올 때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이런 종목을 대장이라고 판단했던 종목을 분할 매수로 잡든지, 아니면은 그 섹터에서 좀 우량했던 종목, 우량하다라고 이 파악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을 그 조정 시기에 이 종목도 같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좀 낮은 구간에서 모아가는 식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제도 한번 얘기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박스권을 갭으로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120선도 돌파를 하면서 그래도 연속적으로 수급도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다.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하더라도 바로 막 되게 꿈같은 상승률이 나올 것 같지만 한번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 이런 저항 구간에 또 오면은, 일봉상에서 이런 저항 구간이 오면은 한번 쉬어가는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상승을 하다가도 하락을 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이런 파동이 이루어지다가 결국에는 크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신공항 조기건설 소식에 홈센터홀딩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TK 지역 대구 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보다 7년 앞선 2028년에 개항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서 홈센터홀딩스가 상승을 좀 했고요. 차트를 보면은 그냥 이런 바닥권에서 이제 돌파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랑 엮여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거랑 봤을 때 6월 1일 날에 선거가 있으니까, 혹시 지금 뭐 가덕도 저런 말을 잘못했네요. TK 저런 신공항 얘기가 나올 때 시세가 조금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정치권이랑 엮여가지고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개별주로는 에디슨 이노, 옛날 이름은 이제 유에나입니다. 배터리 팩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로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GS글로벌 석탄 가격, 그러니까 중국 최대 석탄 거래항인 신황다오항이 도시 봉쇄로 멈추게 되면서 석탄 공급이 어려워져 석탄 가격 상승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능기업이 좀
상승을 했고요. 이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비전 2030의 핵심 과정으로 선정이 됐고, 지능기업은 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 상승을 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UNI 옛날에 에디슨 EV랑 이제 같은 테마로서 이제 같이 막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UNI. 그러다가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을 하고서 최근에 이제 120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낙폭과대를 기대를 하면서 매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의외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예, 그냥 많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이 거래량이 좀 붙어주는 모습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에디슨, 뭐 UNI 이런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너무 양아치 같아가지고 매수를 안 할 겁니다. GS글로벌은 뭐 석탄 이슈로 해가지고 크게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능기업 같은 경우 그럼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만든 뒤에 이제 최근에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하락 종목은 이제 오토엔이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기가 1년 연기가 되면서 하락을 크게 한 모습입니다. 오토엔 입장에서는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고요. 오토엔 이거 17% 거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그 멤버십 관심 종목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4등분선 그어가지고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악재가 나온 상태여서 일단 얘가 상승을 했던 모습 자체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한다라는 그런 모습에 상승을 했는데 그 재료가 지금 소멸이 좀 되는 상태여서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돈이 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뭐 세력이 어떤 이슈로 엮어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시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재료에 대한 그 재료가 소멸이 된 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전일에 이제 상장을 했다가 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온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왜 하락을 하는가 싶으면은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괜찮은 모습인데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이제 그 연관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넷플릭스 쪽으로도 이제 하락을 하고, 이게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 사태 때 큰 매출 실적이 나왔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사람들이 이제 컨택트 쪽으로 많은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언택트 종목들이 언택트 주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일동홀딩스랑 일동제약이 그 시간 내에서 그때 하한가를 간 모습이 나왔었어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나왔나 봤을 때 그냥 임상 부작용에 대한 악재는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주가가 좀 높아진 모습이 있었고, 코로나에 대해서 인식이 감기 수준으로 지나가는 점에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가지고 하락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했던 종목까지 이렇게 좀 보게 됐고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